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롱정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영상을 켰어요. 이건 못 참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계속 진지하게 해오는데 뭐 제 성격 영향이 좀 크긴 한데 뭐 가능하면은 좀 편한 마음을 좀 썩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진지하지 않거나 장난치려는 마음은 없어요. 네,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좀 편하게 해도 제 캐릭터 자체가 워낙 좀 진지하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주택시장이나 재테크 관련된 내용을 가볍게 다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럼 미리 양해해 주시고요. 소수 오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한 달 새 뭐 2.1억 건충 부르는 개가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하다는 얘기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선 전혀 놀랍지 않고요. 뭐 제가 뭐 작년 말부터 2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폭락 뉴스 나오고 전세 안 나가고 매매 안 나가서 뭐 이런저런 뉴스 나올 거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 4월 달 이후로 이르면 뭐 4월 말, 5월 초, 늦으면 5월 말에서 6월 달부터 다시 수요가 살아나면서 풀타임이 찬다 그랬죠. 그러고 다시 불안정해질 것이다. 왜냐면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거 보고도 뭐 자전거래다, 가짜뉴스다, 뭐 호구다, 뭐 다주택자다, 투기꾼이다 이런 얘기를 할지 안 할지 좀 궁금하긴 하고요. 전세 이제 싸해서 내려간다고 했던 분들 얘기 듣고 전세 안 구하던 분들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발 수요와 공급을 좀 보세요. 자, 전세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전세가 이 불안하다는 건 여러분, 이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서 내가 안 살고 전세를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세 채가 있다면 한 채에선 지가 살겠지만 두 채는 전세를 줘야죠. 전세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은 이 원리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집이 한 채인 A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집에 삽니다. 그럼 전세 못 넣죠. A가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한 채는 지가 살고 한 채는 전세 줬어요. 한 채 나왔죠. A가 집이 세 채예요. 한 채는 지가 살고 두 채는 전세로입니다. 전세 두 개 나왔죠. 이런 식인데 이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사회의 정의가 잘 실현이 돼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세금 때문에 뭐 죽을 판이고 뭐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어도 잘못이고 팔아도 잘못이고 살라 그래도 잘못이고 집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전세 물건이 없고요. 전세 물건이 없는데 수요는 있으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대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방지게 미래에 대해서 말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자신이 없거나 어려우면 얘기 안 하는데요. 이건 너무 쉬워서 그래요. 앞으로 전세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 그러면 전세 시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세 시장을 잡으려면은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전세를 많이 나오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란 사람한테 집을 여러 채 사게 해주거나 A란 사람한테 임대차를 주는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은 전세가 막 나옵니다. 전세가 일정 개수를 넘어가면은 서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전세가가 내려가고 세입자분들은 집을 골라서 계약할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지금은 전세를 내놓기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누가 지금 집을 사서 전세를 내놓습니까? 지금은 집 사서 전세 내놓는 분들이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죠. 세금 내다 끝날 테니까. 전세입자분들 얼마나 좋아요. 세금 안 내지, 뭐 국가에서 욕을 먹지도 않지, 뭐 과징금을 때려 맞을 확률도 없지. 편안하게 전세금 맡겨놓고 돌려받을 돈이니까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면 되잖아요. 집에 문제 있으면 집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럼 지금은 누가 더 편해요? 전세입자가 더 편하죠. 그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경쟁이 더 몰리겠어요? 전세 시장에 더 경쟁이 몰리죠. 전세를 공급하는 것보다 전세를 들어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경쟁이 올라가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이치예요. 여러분 최저시급 올라갔을 때 기억나세요? 최저시급이 올라갔죠.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누가 경쟁이 올라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주인이 경쟁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알바생이 경쟁이 올라갈까요? 알바생이 경쟁이 올라가죠. 왜 그렇죠? 최저시급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알바생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바생의 경쟁이 올라가고 한국의 특성상 경쟁이 올라간 지역은 다 죽죠. 한국 자영업이 왜 어렵습니까? 경쟁률 최악이거든요. 그건 거의 지옥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세 시장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뭐라고나 할까요?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붙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검토. 임대업자 혜택 또는 뭐 뺏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임대사업자가 지금 뭐 원흉이잖아요. 그쵸? 주택 가격을 올린 원흉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세금도 안 내기 때문에 이거 뺏어가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속이 시원할 겁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사업자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임대사업자.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집을 새로 내놓는 사람들이 얘네예요. 임대사업자들이거든요. 임대사업자들은 집이 한 채인 사람이 없어요. 두 채, 세 채, 네 채, 많은 사람은 10채, 20채 갖고 있어서 한 채만 지가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세를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게 놓고 있죠. 대신에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혜택이 보기 싫죠. 그러면 임대사업자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죠? 전세는 또 더 안 나올 겁니다. 자, 전세가 이제 부족한데 앞으로 더더욱 부족할 거예요. 뭐 반포 1지구랑 뭐 방배 13구역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가 조금 나올 때가 계속 있고요. 이번에 좀 많이 나옵니다. 6월 달부터. 그러면 전세가 부족한데 전세가 나올 구멍을 더 막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전세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전세는 계속 부족할 거라고. 쉽습니다. 전세가 나올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이제 집주인들은 혼이 나겠죠. 그러면 뭐 그런 효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 이겁니다. 양도세 논의.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좀 많이 지켜봤거든요. 백스클럽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다른 기사보다 제일 유념해 보내는 게 전세가랑 그리고 양도세 부분이란 걸 요새. 근데 양도세 완화는 이제 얘기가 없답니다. 왜냐면 또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은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차액 실현을 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건 못 참죠. 그죠? 그건 안 되잖아요. 양도세가 완화가 되게 되면 여러분 집을 서로 팔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투기꾼들은 지금 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양도세를 완화해버리면은 이 차액 실현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2억, 3억 오른 거를 세금 얼마 안 내고 나가는 거예요. 아웃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팔라고 내놓을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차피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 팔기가 어려우니까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경쟁이 올라갈까요? 다주택자의 경쟁이 올라갑니다. 그럼 공급이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공급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또 이게 또 사회 정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세가 지금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보면 임대사업자를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반대는 못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장을 보는 제 시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영상을 보시는 편들에 서서 전 임대사업자를 아예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도세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욕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욕하시는 건 진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 안 내고? 임대사업자 이거 폐지하면은 임대 물건이 더 줄어들어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임대사업자를 이렇게 혜택을 계속 주면은 뭔가 배 아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임대사업자 어차피 극소수잖아요. 뭐 약속을 했던 말도 무시하면 땡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냥 눌러버리면 끝이고 임대사업자들 앞으로 전세 못 내놓게 그냥 밟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전세는 정말 거의 씨가 마를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양도세 논이 있잖아요. 이 양도세 완화해주면 또 사람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 시중에 물건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래서 양도세도 저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고 임대사업소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를 쭉 봐주시고 백스코너님들은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지 잘 알 테고 또 아닌 분들도 저는 이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못 참지예요. 요거는 못 참겠는데 지금 하반기로 왔는데 임대사업까지 폐지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까지 완화를 아예 안 하겠다? 그럼 이건 못 참죠. 이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제가 알기 때문에 요거는 못 참죠. 하지만 어떤 분들이 원하는 정의 아니에요, 정의? 이거 어차피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정의잖아요, 정의.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렸고 임대사업자가 집값을 올렸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혜택을 폐지해야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불로소득이잖아요, 여러분. 불로소득인데
양도세를 지금 없애겠다. 지금 양도세가 막 70, 80%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뭐 완화시키는 거 안 하겠다. 그럼 전부 다 이건 사회적 정의가 맞고 이것도 사회적 정의가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결과일 뿐이고 그럼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좀 말씀드리면 저도 앵징간한 거는 사실은 뭐 좀 반대를 하긴 하는데 요거는 좀 반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이대로 쭉 가고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게 되면은 시장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여러분? 뭐 시장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뭐 여러분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 각자 해석하는 방향은 다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이런 영상을 한번 찍고 싶었던 게 제가 제 의견대로 말하면 그냥 그렇게만 들리시나 봐요. 그냥 투기꾼이 지 편 드는 것처럼만 들리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등론자가 집사라고 꼬시고 물건 넘기려 그러고 그냥 그런 얘기로만 들리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 정의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 6개월 후에만 한 6개월도 아닌데 한 좀 넉넉히 6개월 정도 후에만 봐도 이런 것들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이 시장을 보는 눈을 길러서 여러분의 목적에 맞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부분이 말씀하신 뭐 사회적 정의가 중요하시다면 이걸 서포트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본인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